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한 78,000원 정도에 마감이 됐고요. 자, 무엇보다 22평에 딱 붙여서 끝났다. 뭐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이런 것들 그냥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22평을 수렴했다는 점, 그리고 62평도 수렴했다는 점, 즉 22평과 62평의 이 간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무슨 얘기냐? 바닥에 닿았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계속 강합니다. 그리고 AI 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AI와 모멘텀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I에 빼놓고 볼 수 없는 반도체 쪽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시장 조정 구간에도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기존에도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조정의 이면에는 미증시의 하락이 포함되어 있었고 뭐 최근에 환율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환율이 올라갔을 때 위험한 건 부도 위험입니다. 즉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율의 상승 구간에서는 부도 위험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즉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조금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인플레이션 수치에 주거 비용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한국만 그래요. 다른 나라도 몇 군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도 인플레이션 수치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한국은 주거 비용이 인플레이션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곡된 지표가 나오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좌나 우나 이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야 뭔가 얘기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건 뭔가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올라가면 부도나기 전에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 미국 금리가 내려가요. 내려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똑같이 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그동안에 이 달러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내려가요. 지금 추세를 봐서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차피 내려가는 구간에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구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즉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리스키한 요인이 아니다. 위험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미증시도 꽤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 11월 달 들어서 24,000포인트부터 보시면 22,000포인트까지 한 10%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는데 이 정도 하락이 나오고 나서 딱 찍고 22평 돌파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자에는 추수감사절 휴장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반장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온 거고 12월 달에는 금리 관련된 내용이 돌면서 약간의 등락 구간이 있겠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 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상에는 남겨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미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도 강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반등 구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주도주 간의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미증시 움직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엔비디아가 11월 달 들어서 많이 빠졌죠. 근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11월 달에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구글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빠졌을 때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 알파벳이 올라간다, 브로드컴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브로드컴의 움직임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엔비디아 빠지고 알파벳이 올라간다. 알파벳은 TPU, 엔비디아는 GPU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를 맞추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GPU든 TPU든 알파벳이 하지 않았었던 구지구태여 칩을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칩의 설계는 브로드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GPU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
뉴스케일 파워. 최근에는 많이 하락했는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1.8달러부터 5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건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변동성은 있다는 거죠. 즉 시장이 오르고 내릴 때 그 당시에 주도주가 있다는 건데 그 주도주를 구분하는 게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미증시도 키 맞추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떨어져 알파벳 올라 브로드컴도 올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스닥은 바닥이 잡힌다. 왜?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격 이점을 얻게 되고 알파벳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 평균치를 봤을 때는 시장 방어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알파벳은 TPU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 즉 눌림목,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완만한 조정 구간이 있고 엔비디아는 가격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나스닥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모멘텀이 AI 쪽에서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AI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11월 달에 많이 빠진 것 같죠? 근데 올라온 폭을 생각해 보세요. 시장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두산에너빌리티는 60일선을 지키고 반등 확인을 했다. 그리고 저는 26일자 기준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27일 이후에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9월달, 8월달을 지나오면서도 동일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제가 여기서 사고 싶은데 이거 안 됩니다. 확인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신고가입니다. 이거 올해 1월, 2월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5월달 고가 돌파할 때까지 매수 구간 잡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이후 시세 구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7월 1일 날 188%의 수익 구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9월달 지나면서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아요. 한 달 내내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반등 확인 매수, 떨어지고 반등 확인 매수. 그쵸? 이런 상황에서 하락하는 이유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문제가 생겼거나 악재가 생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26일자 11월 26일자에 매수한 내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까지 같이 매매를 했어요. 그쵸? 같이 매매 구간을 잡았다. 왜? 관련된 종목이니까. 관련된 종목 다른 거 있습니다. 한정기술. 자, 한정기술도 보면 어때요? 제가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 쭉 보면 요 구간이죠. 바로 다음날 매도해서 7%의 수익 구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 빠져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두산도 있습니다. 그쵸? 원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두산은 올해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보면 어때요? 신고가 확인하고 돌파하는 구간의 매수 결과는 14.7% 7월 달에는 4% 수익 구간 나왔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반등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기가 정말 적기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 조정 줬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빠졌죠. 가격 이점 생겼죠. 눌림목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 거쳤죠. 그때부터 매수권을 잡은 거예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들썩들썩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랑 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다른 것들 한번 보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매도한 결과 101% 모두 신고가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두산에너빌리티를 뭐 9만 원대 매수하고 있다 이렇더라도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시면 되고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중요한데 반등 확인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쭉 매수 구간을 반등할 때마다 잡아도 됩니다. 22평 이하에서 사세요. 이런 거 그냥 싹 다 빼세요. 그냥 다음 주까지 쭉 매수하면 돼요. 그냥 넓게 잡아서 9만 원 이하에서 매수 구간 계속 잡으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9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변수들이 많으니까 이거 빼고 그 변수를 모두 잠재울 수 있는 게 미증시의 반등입니다. 미증시는 올라가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너무 뛰어나요. 엔비디아 최근에 뭐 경쟁사가 붙었다 하면서 주가 조금 등락 구간이 있지만 엔비디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나스닥에 대한 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하락해 그럼 알파벳 올라 설계한 쪽 찾아. 그럼 어디야? 브로드컴이야. 근데 이 세 종목군들이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내려가 나스닥 내려가지만 엔비디아는 가격 이점 생겨. 그럼 당연히 매수건 또 들어오겠죠.
떨어져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가격 이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 구간 나오죠. 그렇죠? 내년 이제 2월 달 되면 4분기 실적 나올 텐데 지금 TPU 이제 나왔다 그러는데 기존에 GPU 없어서 난리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마진율이 70%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강 물을 떠다 팔아도 이 정도 마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로보티즈 보세요. 11월 7일 날 매도한 거. 11월 달에 시장 안 좋았죠. 저는 100%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9월 15일 날 매수해서 보유기간 한 달, 한 달 반 정도. 근데 가격대 어디예요? 여기서 사고 싶은데 이거 안 된다고요. 무조건 신고가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았다는 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 모멘텀이 없어졌나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22평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97,000원대 고가 돌파할 거고 2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해요. 이 시간이 필요한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실전에 대한 내용 어떻게 타점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내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11월 26일 날 매매 구간 잡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쵸? 매매 구간 잡았습니다. 둘 다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22평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건 62평이 끌어올려지는 구간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올라오죠. 62평 가파르게 뜨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62평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굳이 구태여 예상해봐라. 그러면 62평이 가파르게 뜨고 있는 지금입니다. 단 반등 확인 시점마다 매수구간 잡으세요. 물량 늘려야 될 때고 한 번에 하기보다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 구간 잡는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제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거의 한 30% 정도 수익 구간 만들어냈는데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쭉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미증시 반등 시엔 미국 원전도 함께 반등한다. 미국 원전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 시 두산에너빌리티의 긍정 요인이 된다. 그럼 미국 원전이 하락폭이 컸었던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한 3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조정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다 빠졌어요. 반등할 때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종목군들 올라올 겁니다. 그 올라오는 구간에서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는 고가 돌파할 수 있겠죠. 이 시점을 반등 시점인 26일 날을 기점으로 제가 잡은 거고 매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아까 전부터 보셨던 0606 화면인데 이거 누르시면 내가 매매한 내용 다 나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매도 101%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올라가죠? 지금 또 매수. 근데 이쪽 구간에서 매수한 거 첫 번째 신고가 구간 보시면 188%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의 선반영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자, 그러면 11월 달이 어려웠는데 펩트론 같은 종목군들 매수 매도한 결과 30% 11월 달에 시장이 빠지는데도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선반영합니다. 가격을 보고 매매 구간을 잡는 거예요. 수급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22평에 대한 부분 그냥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실시간 타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정 줍니다. 뭐 다행히 여기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36만 5천 원. 근데 지금 얼마예요? 31만 원. 그쵸? 펩트론 같은 경우에 가격을 지켰기 때문에 매매 구간을 잡은 건데 못 지켰으니까 매도한 겁니다. 확인하고 매매해도 충분하다. 오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하세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사고 싶어요. 62평 안 깨겠지 이거 다 맞추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확인하고 매매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 낼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 이 모든 내용들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 파악 같은 경우에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